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 학부모, 그리고 지도교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미술계열 수시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 강의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미대 입시의 특징과 미대 입시 수시 전형, 그리고 미대 입시 수시 전형 대비 전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거고요. 먼저 미대 입시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술계열 진학에 있어서 특징, 장점을 보겠는데요. 자, 미술계열 입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교과 성적으로 합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보시면 크게 상위권 대학, 보통 1.5등급 정도인데요. 미술대학은 2.5등급입니다. 자, 여기서 상위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정도, 이 정도 급의 학교들인데요. 미술대학은 뭐 보통 이제 뭐 서울대, 홍대, 국민대, 그리고 뭐 이대, 뭐 성대 이런 정도의 학교급입니다. 네, 그런데 한 2.5등급 정도, 그리고 인서울대학은 한 3.3등급, 일반 문이과는 그런데요. 미술대학은 4.5등급까지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이제 왜냐하면 실기 전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4.5등급까지도 인서울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은 한 보통 문이과는 4.3등급 정도인데 미대는 한 5.5등급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 계열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 교과 성적이 또는 수능 성적이 조금 낮아도 이렇게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좀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학종 경쟁률, 즉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일반 대학 보통 30대 1 넘거든요. 근데 미술대학은 웬만해서는 20대 1이 잘 넘지 않아요. 그래서 평균 10몇 대 1 정도 나오면 양호한 건데요. 그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다른 전형보다는 계열보다는 미술대학이 좀 경쟁률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한 이건 아주 큰 장점이죠. 수학 성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수학이 안 되는 학생들 국어, 영어, 탐구 성적만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수학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을 실기 전형 준비에 활용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미대의 장점이 되겠다는 거죠. 단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든 과목을 다 보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단점도 있죠. 자, 미술계열 진학을 준비하려면요. 가장 큰 단점은 교과 공부와 실기 준비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 3회, 고3 수험생들은 보통 주 5회 또는 7타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있고 따라서 성적 올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두 번째, 실기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미대 수시 경쟁률이요. 최소 20대 1에서 많게는 80대 1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이 실기 전형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시 실기보다는 정시 실기를 노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수능 이후에도 실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이것은 이제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정시를 해야 되거나 또는 최저 때 해야 되는 학생들은 수능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실기를 합니다. 이때는 실기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3타임씩 아침에 오전, 오후, 야간 하루에 12시간을 실기를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죠. 또한 이것과 연계해서 사교육비가 굉장히 높죠. 보통 여기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겠죠. 보통 주 5회 기준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시 때는요. 2달 반이죠. 11월 이제 중순 이후에 수능 본 다음부터 2월까지 갑니다. 그러면 평균 600에서 700만 원 이상 가는 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한 이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 수시에서 붙어주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 가급적 여러분들은 수시에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한
개인적으로 내가 어느 학과에 지원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이미 결정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어느 학과에 지원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 많겠죠. 자, 대략적으로 보시면은요, 미술계열 학과는 크게 시각 디자인, 영상 산업, 실내, 패션 디자인 요 5가지 정도가 보통 디자인과에 속하고, 그리고 공예과가 이제 디자인과 같은 비슷한 계열로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화 애니메이션이 이제 또 따로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양화, 동양화, 조소, 미술 교육처럼 순수 미술 계열이 또한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마 이 디자인 또는 공예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만화 애니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서양화나 동양화 순수 계열 준비하는 학생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그 이유는 이쪽 디자인이나 공예 쪽은 이제 보통 취업이 보시면 디자인은 보통 광고회사 같은데 영상 디자인 인터넷 포털이나 방송국이나 산업 디자인 전자제품 회사, 실내 디자인 건축회사, 패션 디자인 패션 업체 이런 식으로 취업과 연계가 되는데 이 서양화 동양화는 보통 이제 교수나 교사, 강사, 일러스트 작가, 전업 작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이 교육 쪽으로 있지 않는 이상 조금 취업과는 조금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단점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디자인과가 가장 선호하고요. 그 디자인과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시각, 영상, 산업 요런 쪽이 가장 선호되는 학과이고요. 실내 디자인, 패션 디자인 뭐 이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뭐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요즘은 또한 실내 디자인 쪽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가 많이 떴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선호도가 많이 바뀌고 있고 전통적으로는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지만 요즘은 영상 디자인 이쪽 요즘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런 그 쪽이 굉장히 또 뜨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의 전망이나 진로를 보시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경쟁률이라던가 그 학과별 합격선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 보시고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도 이 디자인과 공예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만화 애니나 이쪽 서양화 쪽은 제가 간단하게 언급드리는 정도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학과가 있고요. 미술 계열 대학에는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과 중하위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통 많은 학생들이 아주 선호하는 최상위권과 상위권 대학들은 보시면 자, 최상위권에 서울대, 홍대, 국민대. 자, 이 세 개가 빅3죠. 일반 문이과에서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인데요. 이 미술 계열에서는 서울대, 홍대, 국민대가 빅3고요. 그 다음에 이대, 한양대, 고려대, 성대, 중앙대, 한예종. 자, 한예종은 6개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이지만 거의 이 빅3급에 해당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가려면은 최소 2등급대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에 상위권으로는 시립대, 과기대, 세종대, 건대, 숙명여대, 경희대, 그리고 한양대, 리카, 경희대 국제, 홍익대, 세종 정도 되는 학교를 상위권으로 보는데 여기는 최소 3등급대, 3등급대 정도가 돼야지만 간다는 겁니다. 이 3등급대는 내신이든 수능이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으로 보시면 이제 이 여대들 나오죠. 서울, 동덕, 성신, 덕성여대, 경기대, 상명대 등등의 인서울 학교들이 나오고요. 경기권의 가천대, 중앙대, 안성, 단대, 용인 이렇게 캠퍼스가 나오고요. 충청권도 그렇고 강원권의 연세대, 원주캠, 국립강원대, 춘천 정도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이제 중위권으로 보고 최소 4등급대. 최소 4등급대는 해줘야지만 갈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중하위권으로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신안대, 의정부에 있는 을지대나 수원대, 용인대, 예원예대 등등 천안권의 백석대, 호서대까지 자, 중하위권으로 보면 여기는 5등급대까지 갈 수 있는 학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신의 내신이나 수능 모의고사 등급대를 보시고 내가 대략 어느 정도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와 정시 비율을 한번 볼 텐데요. 자, 보시면 수시가 5,300명, 정시가 4,000명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비율은 수시가 57대 43으로 정시보다 많아요. 미술 계열은. 그런데요. 밑에 보시면 정시 비율은요 40%대이고요. 수시보다는 낮지만 일반 문이과, 인문자연 계열은 30%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예체능 미술 비율이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요, 정시가 더 많았어요, 수시보다. 그런데 이제 요즘 수시 확대 정책에 의해서 점점 이제 정시가 줄고 수시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문이과에 비해서는 정시가 그래도 40%대는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시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수시 지원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시에 어느 학교가 모집을 하고 정시에 어느 학교가 모집을 하는지를 좀 볼 텐데요. 자, 수시 위주 모집 대학입니다. 보시면 홍익대, 세종대, 한양대, 서울, 서울시립대, 한성대, 경기대. 자, 여기까지 표시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 이 경기대까지는요, 대부분 홍익대 보세요. 192명, 정시대는 57명입니다. 세종대 96명대 4명이에요. 그 다음에 한양대, 시립대, 한성대는 거의 모두 수시에서 모집을 하고 경기대까지 하니까 이 여섯 개 학교는 거의 수시에서만 모집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학교를 수시에 들어가야 됐다는 거고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 모집 학생 수는요, 디자인과 공예만 제가 따로 뽑은 겁니다. 뽑은 거고요. 이쪽에 그 순수 미술 계열 쪽은 일단은 제외를 했는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덕성여대나 동덕여대, 명지대, 삼육대를 보시면, 자, 덕성여대를 보시면 50명이 수시고요. 정시에 44명이에요. 비슷한데 수시가 조금 더 많죠. 동덕여대도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크게 한 110명 정도인데 여기도 한 11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120명 정도 꼴이죠. 큰 차이는 없는데 덕성, 동덕, 명지, 삼육, 상명, 서울여대, 중앙여대 등은 이렇게 수시에서 조금 더 많이 뽑는다. 따라서 이 학교들은 어떻다? 수시에서 한번 지원을 하고 떨어지면 정시에서 또 지원할 수 있다. 자, 이런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정시 위주 모집 대학이에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자, 이 빨간 표시한 거, 건대, 성대, 서울대, 고려대, 국민대, 이화여대입니다. 건대가 100% 정시만 모집을 해요. 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정시고요. 서울대는 수시에서 비실기 학종만 6명이고 실기를 정시에서 21명을 뽑고요. 국민대 15명이고 고려대 15명, 실기 정시 35명. 국민대가 제일 심합니다. 수시 학종 6명, 정시에는 230명. 2대 43명, 116명.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건대부터 해서 성대, 서울대, 고려대, 국민대, 이화여대 최상위권이잖아요. 미술 계열에서 최상위권 학교들이 거의 정시에서 많이 모집을 하더라. 그래서 이 학교들을 내가 가려고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수시에서 서울대, 고대, 국민대, 이대를 지원은 하겠지만 정시에는 또 다른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시까지도 고려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 건대, 성대 목표를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정시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숙대, 서경대, 과기대, 성신여대는 보시면 숙명여대 수시에서 45명, 정시에서 76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시가 좀 한 1.5배 정도 많죠. 그래서 이 학교들도 수시에서 지원을 하되 정시에 또 다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시를 생각을 하면서 입학 전략을 짜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진학 준비에 대한 내용을 보겠는데요. 미대에 진학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실기입니다. 실기를 하지 않고 학종,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백 또는 수능 100으로 진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요, 교과 성적이 상위 20% 이내여야지만 됩니다. 즉 20% 이내라는 얘기는 최소 3등급 대 이내여야지만 가능한 일부 학생만 가능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학생들이죠. 자, 성적이 교과가 좀 안 되니까 실기 100%, 실기 70%, 최대한 실기를 많이 보는 거로 붙어야지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여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학생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신이 30% 이내로 반영하는 것. 자, 그런데요, 실기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이 경우는요, 10% 이내입니다. 10%가 뭘까요? 20대 1이면은요, 5% 이내 정도 드려야 돼요. 실기력 자체가. 그래서 이 경우에도 굉장히 쉽지 않다. 학원에서는 실기로 갈 수 있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기
만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교과와 실기가 합산해서 두 개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미래 입시생이 이 유형에 해당하고요. 70%입니다. 성적과 실기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놓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시면은요. 자, 미술 계열 전형은요. 수시에 실기 전형과 비실기 전형이 있는데요. 특히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꼭 집중해야 될 것은 비실기 쪽입니다. 실기는요,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비실기는 서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성적대가 되는 학생들은 꼭 비실기 학종을 노리시고, 정시는 비실기와 실기가 있지만 정시는 대부분 실기가 들어가는, 실기와 수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정시 비실기는 많지 않아요. 홍대 정도 수능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많지 않고 굉장히 수능 점수 높아야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시는 비실기, 정시는 실기 전형에 집중하자. 자,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실기 유형은요. 자, 디자인 계열, 회화, 조소, 애니메이션 계열 있죠. 디자인 계열, 기초 디자인, 발상, 사고, 기초 소양, 기초 조형, 창조적 표현 등등. 자, 회화 계열, 인물, 정물, 수묵, 조소, 두상소조, 주제가 있는 두상소조, 애니, 상황표현, 칸만화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디자인은 기초 디자인 유형이고 제일 많은 대학교에서 선택하고 있고, 회화 계열은 인물 수채화를 제일 많이 하고 있죠. 조소 계열은 두상소조, 그리고 애니 계열은 상황표현과 칸만화가 균형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려는 대학에서 어느 실기 유형을 하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 기초 디자인 유형 제일 왼쪽에 왼쪽 위에서부터 그다음이 발상과 표현 유형, 그다음에 사고의 전환 유형, 이렇게 사고의 전환은 소묘와 그 소묘와 딸린 어떤 발상을 하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기초 디자인 유형이 가장 많은 학교들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기초 디자인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발상과 표현 좀 적고, 사고의 전환 유형은 조금 적지만 상위권 학교들, 뭐 과기대라던가, 이런 학교들에서 여전히 선택을 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자, 기초조형 통합실기평가, 요거는 최상위권 학교들, 지금 보시는 거는요, 서울대학교 작년도 시험 문제였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포스터나 조형물을 구성하는 것, 서울대, 이화여대, 그리고 또 뭐 이런 좀 최상위권 계열에서 하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표현 칸만화, 애니 만화 계열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회화 계열이죠. 왼쪽에 인체 수채화, 그 다음에 인체 소묘, 통합 실기 평가. 자, 특히 이 인체 수채화는 뭐 전통적으로 뭐 많은 이 회화 계열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체 소묘, 통합 실기 평가는 요거는 이화여대 시험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화여대가 소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렇게 인체 소묘하고 또한 이런 구성물을 만드는 해서 소묘로 표현하는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각 보시면 학교마다 이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실기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이 유형으로 쓸 수 있는 대학에는 어느 대학이 있는지 그것을 그룹핑을 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 과목을 볼 텐데요. 수시 실기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과목입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요. 수시 실기 전형에서 왼쪽에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 중에 한 과목. 그러면 국어, 영어, 사회만 들어가도 되고 국어, 영어, 수학만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인데, 국민대부터 서울과기대, 동덕여대까지 이 위쪽에 세 개 학교는 전부 특징이 뭐다? 수학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학을 빼고 요 성적만으로 자기의 학생부 내신을 산출하면 되고, 국영수사가 빨간색 수학이 들어가는 학교가 명지대, 한성대, 산기대, 을지대, 그리고 전과목이 경기대, 상명대, 시립대, 신한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조금 진하게 표시한 학교들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그나마 그 중에서도 학교들이고요. 요런 정도의 학교들은 이제 수학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내신을 산출해야 된다는 건데, 수학이 안 들어가는 학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수학이 안 돼도 지원이 가능한 거죠. 반대로 수학 성적이 되는 학생들은 오히려 명지대나 한성대나 을지대나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면 조금 더 본인에 유리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그래서 대부분의 실기 전형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 반영하는 학교는 수가 적다. 학생부 종합은 그러나 전과목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수학, 과학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미 1학기 상황은 끝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되겠다라는 거죠. 정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시 실기 전형인데요. 여기도 보세요. 자, 빨간 체크표 한 학교들이요. 수학이 안 들어가요. 예. 보시면 제일 위쪽에 국어와 탐구 두 과목 영어 감점 들어가는 학교가 가군의 이화여대, 중대, 고대, 성대, 나군의 중대, 용인대입니다. 자, 이렇게 최상위권인데도 수학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국어, 영어, 국민대 있고요. 나군의 세종대 있습니다. 국어, 영어, 탐구 한 과목 들어가는 학교가 경희대, 나군의 서울여대, 다군의 동덕여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고요. 밑에 수학이 들어가는 학교가 경기대, 나군의 서울대, 한경대,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 들어가는 게 시립대, 명지대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적다. 정시에서 수학 들어간 학교는. 자,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을 준비하지 않지만 특히 서울대를 가려고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올해 입시는 수학 3등급까지는 만점을 주기 때문에 꼭 1등급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정시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국어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많은 학교들이요. 국어 50% 반영하는 학교 많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한 과목만 들어가는 학교 많아요. 국어, 영어, 탐구 한 과목.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 경희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탐구 한 과목이죠. 그래서 탐구 한 과목을 더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마지막이 수학입니다.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수시 입시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시 전형 비율은요. 실기 위주가 60, 학종 22, 교과 16, 논술 2%입니다. 실기가 절반 이상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학종입니다. 학종을 집중을 하시고 논술 2%인데요. 틈새 시장이니까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실기 위주는요. 일괄 전형, 다단계 전형, 특기자 전형 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괄 전형은 그냥 교과 성적과 실기 성적 일괄 합산입니다.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 낮아서요. 대부분 국영사 성적 들어가고요. 실기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단계 전형 1단계에서 교과로 보통 10배수 선발을 해서 2단계는 실기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많고요. 따라서 이것은 좀 학생부 교과 성적이 그래도 3등급대 정도는 나와줘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경우고 특기자 전형은 실기대회에서 수상이 있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경우니까 대상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교과 전형은요. 그냥 학생부 내신 100%로 가는 거예요. 자, 제일 쉽습니다. 실기도 안 해도 되고 자소서 안 써도 돼요. 그러나 대부분 국영, 수학, 사회가 들어가고요. 또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성적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학종입니다. 학생부 교과, 비교과, 미활보, 자소서, 면접 등을 해야 되는데 실기를 안 할 뿐이지 이제 보고서 써야 되고 면접도 해야 됩니다. 전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수학, 과학 성적이 너무 낮아버리면 여기서 합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전과목 잘 고루 좋아야 되고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역량, 학업 역량, 인성 등이 고루 좋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고사인데요. 요거는 덕성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홍대, 자율전공, 한양대, 경기대, 가천대 요 정도의 학교가 미술 관련으로 논술고사를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술하는 학생들이 논술 준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따라서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능 최저 맞출 수 있고 논술이 조금 되는 학생들은 요거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자, 교과 3등급 이내여야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대학을 쓸 수가 있고요. 전과목 정성평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교과는 동아리, 봉사, 진로, 수상 경력 등등을 보게 되고요. 경쟁률이 20대 1을 보통 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다른 문이과는 평균 30대 1이 보통 그냥 넘어가는데 미술 쪽은 조금 낮아서 그래도 수시에서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3등급 때 이내 학생들은 꼭 학종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소서, 자, 진로 관련 노력 1,500자, 배려 나눔 공동체를 위한 경험 800자가 있고 이제 세 번째로 대학 자율로 지원 동기와 입학 후 학습 계획, 학업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별도 보고서가 서울대, 홍대, 고대, 이대, 중앙대, 동덕여대가 있는데요. 서울대는 따로 특히 이제 그 동양학과, 서양학과는요 포트폴리오 작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동덕여대는 작품 사진이 또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별도 보고서를 최상위권 학교들 꼭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소서 폐지한 학교들 명지대, 상명대, 숙대, 을지대 등등이 자소서 폐지하고 그러니까 학생부로만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간편하겠죠. 대신에 이제 폐지한 대학들은 경쟁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나 자소서로 서류 3배수에 들면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 동기라던가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한 자소서나 학생부 내용을 추가로 확인 질문 등등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면접 준비도 잘 하셔야 되겠죠. 크게 네 가지 학업 역량은 교과 성적을 보고요. 그냥 이거는 산술적으로 비율이 있어요. 정량평가 얼마 정도 한다라는 거 외부에 공개하진 않지만. 그리고 전공 적합성, 관련 교과, 뭐 미술 교과겠죠. 미술 관련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 그 안에서 성취도는 ABC 중 어떻고 세특은 어떻고, 또한 이제 뭐 진로 활동이나 교내 수상이나 독서,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다음에 발전 가능성은요, 탐구력이나 자기 주도성, 창의성, 열정, 그래서 그 안에서 보고서를 했는데 얼마나 탐구가 깊이 있게 하고 등등의 이런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인성은 배려, 협력, 공동체 의식,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골고루 평가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 자소서에 잘 드러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지만 서울대, 홍대, 고려대, 이대, 연세대, 미래캠, 여기가 있습니다. 서울대 디자인과는요, 4개 영역 중에서 3개가 2등급을 받아야 돼요. 서양화, 동양화 3개 3등급, 조속과 2개 3등급이 있습니다. 홍대, 서울캠 3개 합 9, 자율전공은 3개 합 7, 세종캠은 2개 합 7, 고대 3개 합 8, 홍대보다 더 높죠. 이대 2개 합 6, 조금 괜찮고요. 연대 미래 2개 합 7, 그러니까 연대 미래랑 홍대 세종캠은 2개 합 7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맞추셔야 됩니다. 나머지 대학은 거의 수능 최저가 없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요, 실제 수능 최저만 맞추면 경쟁률이 절반은 떨어져요. 실제 지원한 아이들 중에 최저 절반은 못 맞추거든요. 네, 그래서 꼭 최저를 맞추는 것이 합격의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학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상, 교과 학습 발달, 세특, 창체, 봉사, 독서, 행특 들어가는데요.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수상과 봉사와 독서는 이제 현재 1학년부터는 빠지죠. 여러분들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상 경력은 학기별 하나만 들어가는데요. 자기가 어떤 상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되죠. 물론 5개 전부 다 미술 관련 상을 선택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자율탐구 발표 대회에서 장려상이 있고 또는 우수상이 있고 미술 관련 대회 최우수상이 있어요. 그러면 미술 관련 대회 최우수상을 선택하는 것이 낫겠지만, 같은 가격에 자율탐구 발표 대회 우수상과 미술 관련 대회 우수상이 있으면 자율탐구 발표 대회 우수상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도 균형 있게 5개 중에서 좀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봉사활동은요, 지금 작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의 못했기 때문에 중앙대는 봉사 전부 다 만점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진 않더라도 한 학기별 10시간 내외, 원래는 한 20시간 이상이 평균이었거든요. 학년별. 그런데 한 10시간 정도만 있어도 되고, 그것도 외부 봉사가 아니라 교내 청소 봉사, 급식 봉사, 이런 교내 봉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봉사가 근데 1시간, 2시간 너무 없으면 좀 그렇죠. 그래서 올해 봉사가 없는 학생들은 뭐 꼭 헌혈이라도 하셔서 헌혈 봉사 점수도 좀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보통 학종 지원하는 아이들은요, 학기별 최소 10권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독서 조금 더 챙겨서 10권 이상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대 미활보 주요 내용 보시면은요, 미술 교과가 최대 5개입니다. 이거는요, 자기가 들은 미술 수업에 대해서 학기별 하나씩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진로 선택 과목은 1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 없었어요. 그러면 홍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로 선택 과목을 미술 안 들었다면 홍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동아리, 뭐 미술 관련 진로 탐색, 재능 기부,
미술 관련 행사, 미술 영재 프로그램, 거점 학교, 미술관 박물관 체험, 자율 창작, 교내외 전시, 미술관 전시장 관람, 독서 활동. 자, 이렇게 직접 우리 학교의 수업과 관련 없지만 개인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거나 전시 활동을 하거나 전시장 관람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다 비교과 5개 중에서 포함할 수가 있어요. 단 그 내용이 생기부에 작성돼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꼭 없어도요, 기록은 가능합니다. 면접할 때 물어봐요. 그런데 네. 학종 재능 대학 실시 보시면 자, 서울권에서 15개 학교, 세종 하나, 경기, 인천 13개, 강원 하나까지 있습니다. 빨간색 체크박스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그나마 많이 쓰는 학교들이고요. 대전, 충남, 충북까지는 좀 많이 안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15개 학교 경기권 보시고요. 자,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는 입시 결과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성적과 경쟁률로 해야지만 되는지 보시면은요. 자, 빨간색 체크박스 볼게요. 자, 서울대, 홍익대 1등급대 나옵니다. 자, 내신 1등급 대하지만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최저 2개, 3개 2등급, 3개 합 9 서울대, 홍대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국민대가 좀 재밌어요. 6명 모집하는데 경쟁률이요. 학종 경쟁률 치고 굉장히 높죠. 57대 1입니다. 평균도 1.95대 1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높을까요? 바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1, 2등급 대 아이들이 다 지원을 해보는 거고요. 똑같은 성적대라면 홍대가 훨씬 더 합격하기는 좋겠죠. 6대 1밖에 안 되니까. 단 홍대 최저 맞춰야 된다는 게 나오고요. 고려대 학교도요. 작년 신설인데요. 28대 1 굉장히 높았어요. 여기는요. 수능 최저도 있습니다. 3개 합 8이 있어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작년에 신설이었어요. 원래 신설된 학교가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화여대 경희대 국제캠까지가 1등급 대 중후반까지 나오니까 실제 지원하는 아이들은 2등급 초반 정도까지가 이 정도 학교를 지원하면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울과기대 1.9등급 33대 1 굉장히 높았죠. 모집 인원도 3명이죠. 굉장히 낮죠. 적죠. 그래서 좀 합격하기는 쉽지 않고요. 중앙대, 세종대, 서울여대 보시면 이제 2등급대 중반까지 나가니까 요 정도의 학교들은 3등급 초반대까지도 지원은 가능하겠다라는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인서울의 중위권 학교를 보시면은요. 동덕, 경기, 명지, 상명대까지는 보시면 경쟁률은 대부분 한 10대 1 정도고 한양대 에리카만 29대 1 높았고요. 평균은 3등급 초중반대입니다. 따라서 3등급 후반대까지도 이 정도의 학교들은 학종을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 나오고요. 상명대 천안은 보니까 4등급 대도 나옵니다. 디자인 학부가. 따라서 자, 좀 지방이지만 상명대 캠퍼스는 4등급 초반까지도 지원할 수 있겠다. 계산 나오고요. 다음 지방을 보시면은요. 자, 충청권, 세종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학교는 홍익대입니다. 세종캠인데요. 합격자 평균이 2등급 후반대입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4등급대입니다. 경쟁률이. 그래서 근데 실제로요. 이 2등급 때는 홍대, 세종이 미술을 전부 다 A를 2등급 잡아줬기 때문에 보정 평균이고요. 실제 국어, 영어, 사회 평균은 3등급 중반대입니다. 따라서 커트라인 3등급 후반 정도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2개 합 7만 맞출 수 있다면 홍대, 세종은 3등급 중후반대 아이들도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겠다. 라고 나오고 비슷한 게 바로 연세대 미래 원주캠입니다. 2개 합 7이고 3등급 후반대가 평균 나오니까 최소 4등급 초반대까지도 합격선 나온다라는 거죠. 국립공주대, 산기대 대부분 3등급 후반대니까 4등급 초반대까지 가능하고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 동양대, 차의과대 다 통합 가능한 학교들이고요. 4등급 초반부터 후반 5등급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꼭 3등급 아니라 4등급 대 학생들도 이 정도의 학교는 학종으로 쓸 수 있겠다 계산 나오죠. 자, 두 번째 이제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요거 100%고요. 서울과 수도권은 2등급 대 국어, 수학 포함한 국수영사 반영 들어갑니다. 대부분 대학이고요. 자, 수학 안 들어가는 학교가 국어, 영어가 경희대, 국제캠, 명지대 그리고 상위 3개, 그러니까 수학 빼고 국어, 영어, 사회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동덕여대, 서경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 말고요. 뭐 국영수사과 또는 전과목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고 요 학교들 보시면 대부분 수학 포함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전문대학입니다.
대부분의 전문대가 전과목 들어가고요. 보통 5학기 중에서 2학기, 3개 학기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대는 보통 4등급 이하 학생들이 정시로 안 갈 경우에는 전문대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많이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올해부터 들어가는데요. 대부분 성취도 A에 만점을 주고요. 최대 3과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진로 선택 과목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A 받기 어렵지 않잖아요. 80점 이상이니까 요거는 전부 다 만점 받고 가셔야 됩니다. 일부 면접 들어가기도 합니다. 경쟁률은 10대 1 대부분 넘지 않고 대부분 수능 최저 적용하기 때문에 학생 뭐 학종 쓸 만큼 충실하지 못하다, 실기 준비 안 됐다, 그러면 교과 전형 쓰는데요. 자, 별로 많지 않죠. 이제 7개로 줄고 경기 13개 정도로 줍니다. 자, 보시면 실제 합격선 보실게요. 자, 위에 홍대부터 덕성여대, 동덕여대 지금 보시면 평균이 1등급에서 최하 명지대, 동덕여대 전부 다 2등급대가 평균 나오니까 여기는 2등급대까지만 할 수 있다. 실제 동덕여대, 명지대 학종 평균은 3등급대였잖아요. 거기보다 1등급이 높습니다. 그리고 동덕여대까지는 2개 합 7 정도의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고요. 쌤이 밑에 빨간색 서경대, 한성대를 한 이유는 그나마 교과 전형이라도 한성대 글로벌 패션이나 뷰티가요. 3등급대 합격자 평균 나오고 2개 합 6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인서울에서는 3등급대 교과로 합격을 갈 수 있는 학교가 한성대 정도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학종 결과 수도권을 보실게요. 자, 수도권을 보시면 교과 전형 중에서 홍대가요. 자전이 자율 전공이 자연은 4등급대입니다. 이제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학과학 성적이 되는 아이들은 캠퍼스 자율 홍대 세종캠 노리면 좋고요. 2개 합 9예요. 자, 인문 예능은 2.4니까 조금 높죠. 중앙대는 굉장히 높아요. 2등급대 나오고요. 2개 합 5입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렵다. 나머지 한세대, 신한대도요. 전부 다 2등급대입니다.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중에서 한세대, 신한대가 또 중부대가 수능 최저가 없고 신한대 디자인학부가 2개 학기만 해서 2.6이니까 뭐 한번 해볼 만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실기 위주 전형. 여기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실기 위주 전형을 하죠. 자, 여기는 내신과 실기 포함인데 이제 서울은 4등급대, 수도권은 5등급대까지도 지원 가능하고 순수 계열, 즉 회화 조소는요. 디자인보다 한 등급 정도 낮아서 인서울은 5등급, 수도권은 6등급까지도 지원 가능하다. 다단계 전형 1단계 주로 10배수 선발, 과기대, 숙대, 내신 100, 2단계 실기 100. 보통 3등급대 이내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은 경우고요. 경쟁률은 최소 20대 1에서 많게는 80대 1. 따라서 이 실기 전형으로 붙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특히 실기 반영 비율 높을수록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기력이 상위 5% 이내에 들어야지만 합격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시 대학수 서울에 18개, 경기도에 16개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입시 결과 볼게요. 자, 빨간색 표시한 거 보시면요. 3.6대 서울여대부터 중앙대까지 경쟁률이요. 40대 1에서 70대 1 나옵니다. 이 학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기 100%예요. 실기 80% 이상입니다. 따라서 실기 80% 이상인 학교들은 경쟁률을 40대 1 이상을 각오하고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 실기 최상위권 아니면 붙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명대와 한성대를 보시면 그나마 양호합니다. 19대 1, 18대 1, 실기 60%. 그러니까 실기 반영 비율이 20%만 떨어져도 이 정도의 그나마 양호한 경쟁률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상명대, 한성대의 특징은 뭐냐면 수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빨간색 표시 숙대, 과기대, 시립대 보시면 10배수로 커트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20대 1, 15대 1 정도예요. 그런데 보시면 숙대가 CD가 2.2, 환경이 3.2입니다. 따라서 시각 디자인 2.5, 환경 디자인 3.5 정도 되는 이내의 학생들은 요거를 지원하면 10대 1로 실기 100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과기대에 마찬가지로 1.93이 평균이었네요. 2등급 초반대 정도까지 지원 가능할 것이고 역시 실기 100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 시립대 2등급 역시 초반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등급, 3등급대 아이들은 다단계 전형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요. 실기 위주에서 중앙대 단대 죽전 역시 다단계입니다. 20배수.
나오죠. 20배수니까 한 합격자 평균 여기는 3등급대 중반대까지도 지원 가능하고 인천대 인천가톨릭대는 5배수 3배수예요. 합격자 평균이 2.7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경쟁률 낮죠. 이 정도면 굉장히 땡큐인 경쟁률입니다. 자, 다시 경희대 국제 명지대 가천대 인하대 조금 인기 있는 학교로 가니까 경쟁률 다시 50대 1 넘어갑니다. 실기 70이죠. 붙기 어렵다. 단 강남대 용인대 보니까 경쟁률 6대 1, 10대 1 굉장히 양호합니다. 실기 60%예요. 자, 그래서 차이는 뭔가요, 여러분? 인지도가 인기 있는 학교냐, 인기가 조금 떨어지냐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경희대나 가천대, 인하대처럼 인기 있는 학교만 6개 다 쓰게 되면 다 떨어지니까 최소한 2개 정도는 강남대나 용인대 정도를 쓰면 그나마 10대 1 이하 경쟁률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겠더라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역시 경기대나 수원대 빨간색 한 경우 25대 1, 40대 1, 19대 1, 실기 70, 80 높고요. 협성대, 을지대, 대진대 보시면 경쟁률이 10대 1 정도 이하로 떨어지고 합격자 평균 5등급대 나옵니다. 5등급. 자, 수도권 대학들 5등급대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자, 나오고요. 다음에 건대, 충주, 글로컬 20대 1이고 실기 100입니다. 자, 그래서 6등급, 7등급, 8등급 학생들도 건대 글로컬을 쓰면 20대 1 경쟁률로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죠. 아시겠죠? 다음 특기자 전형은 넘어갈게요. 그냥 여기는 미술 실기대회에서 4등, 5등 정도 하면 되는데 이거 받은 학생 거의 없으니까요. 서울에서 칠 수 있는 학교가 국민대, 경희대, 삼육대 정도예요. 자, 보시면 요 학교들입니다. 국민대 디자인 경쟁률 4대 1 안 넘어갑니다. 수상실적 6배수고 면접 들어가고 학생부에 2등급이 3개 이상 있어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국민대 디자인 특기자로 붙으려면요. 국민대 주최 실기대회에서 최소 동상 이상 받아야지만 가능하다. 경희대는요, 보시니까 미대인데요. 미술학부인데 최소 20대 1에서 60대 1까지 나와요. 왜냐면은요, 여기는 입선까지도 지원 가능합니다. 수상실적 30%고 또 새로 실기 50을 봅니다. 아시겠죠? 삼육대 아테네 디자인 수상실적 4배수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국민대, 삼육대 정도, 그 다음에 경희대는 미술계열, 순수계열 정도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한세대랑 지방대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이제 먼저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에서 원서를 써야 되는데 수시와 정시 중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나는 수시에서 몇 개 정도 원서를 써야 되느냐? 자, 이런 게 나오죠. 내신 크게 3등급 이내에 나오는 학생들은요. 일단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집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모의고사가 3등급 이내 나는 나온다. 이 학생들은요. 정시도 고려를 해야 돼요. 정시에서 어디? 상위권 대학들을 고려를 해서 써야 됩니다. 따라서 수시에서는 자신의 정시 목표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대학 수시에 응시를 해야지 정시 모의고사 3등급 이내 나오는데 수시에서 그것보다 낮은 대학에 붙어버리면 정시 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수준의 대학까지도 정시 지원 목표 대학까지 보고 들어가야 되고요. 자, 내신이 4등급 이후 나온다. 4등급, 5등급, 6등급이다. 이 학생들은요. 일단은 수시 학종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기 전형을 집중을 하시되 전문대 지원과 정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4등급 이후 받는다는 학생들은요. 정시에서 최소 4등급 정도를 받아주면 그래도 인서울 대학을 쓰지만 정시가 5등급, 6등급, 7등급 나와버린다 하고 하면 인서울 대학을 쓸 수가 없어요. 거의 어려워요. 자, 그러면 차라리 내가 4등급, 5등급이면 인서울 전문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시에서 전문대를 쓸지 아니면 그래도 나는 수능 성적 올려서 정시를 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신의 성적대에 따라서 나눠 쓰시고 그 다음에 수시의 대학 선택은요. 자신의 내신 성적 기준으로 상향 2개, 적정 2개, 안정 2개 정도를 쓰세요. 상향은 내가 합격자 평균보다는 떨어지지만 높여서 쓰는 것, 적정은 나의 성적은 합격자 평균에 해당하는 것, 안정은 합격자 평균보다 내 성적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정도를 해야지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6개 모두 상향을 써버려요. 특히 실기 전형 쓰는 아이들 100% 6개 떨어질 가능성이 99%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정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나는 수시 대학에서 6개 모두 쓸 필요는 없는 학생들 있죠. 정시에서 나는 한 3가지 정도를 내가 지원을 하면 수시에서도 비슷한 등급의 한 3개 정도 미리 실기 연습한다 생각하고 쓰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정시를 목표로 하면 6개 다 쓰게 되면 수능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대학은 그러면 군별로 상향, 적정, 안정 하나씩 정도 쓰고 모두 다 상향으로 쓰면 재수할 가능성이 99%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기가 정시 목표 대학까지도 보시고 수시와 정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정시 결과를 봐야겠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성적으로 정시를 볼 수가 있는지를 자, 보시면 지금 숙명여대까지 자, 보시면은요. 자, 지금 보세요. 국민대학교가 합격자 평균이요. 2등급 초반대 나옵니다. 그런데 국어, 영어 들어가고요. 수학 또는 탐구 2과목 중에 선택인데요. 보통 국어, 영어, 탐구 2과목에서 2등급 초반대 나오면 이게 국민대 평균이라는 거예요. 전형 방법은 그리고 학생부 국어, 영어 30%, 수능 70%로 3배수 자르고요. 실기 30%, 사고력 평가 10% 들어갑니다. 따라서 실기는 30%밖에 안 들어가요. 국민대 합격의 관건은 학생부 내신 2등급 때 수능도 2등급 초반대 나와줘야지만이 정시로 국민대가 붙는다라는 얘기예요. 고려대 볼까요? 고려대 정시는요. 2등급 중반대입니다. 국어 55%, 탐구 45%, 영어 감점, 한국사 4점 만점인데요. 실기가 30%입니다. 따라서 수능에 국어랑 탐구 과목이 2등급 중반대 나와줘야지만 되는 거고 70이니까요. 성균관대 역시 국어, 탐구, 영어는 감점 들어가요. 이화여대 국수, 탐 중에 2가니까 보통 국어, 탐구 2개, 시립대 수학 들어가고 3등급 초반대, 숙명여대 국어, 영어, 탐구 2과목 해서 3등급 중반대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대, 고대, 성대 2대까지는요. 2등급 때 나와야 되고 시립대, 숙명여대는 3등급 초중반대까지입니다. 대부분 실기 40%, 실기 20%, 40%예요. 그래서 자, 내 수능 성적이 2등급이나 3등급 초반대 나온다. 실기는 기본 평균 이상 한다. 요 학생들은 정시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수능 성적이 요 정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 굳이 정시를 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수능 성적이 나와줘야 되니까. 밑에 서경대, 삼육대, 한양대, 에릭타 가볼게요. 4등급 초중반대인데요. 서경대 4등급 초반인데 경쟁률 9.5대 1, 삼육대 4등급 중반인데 15대 1 나옵니다.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3등급 중반에 6대 1 나와요. 자, 그래서 내 수능 성적이 4등급 대 3등급 대 나오면 이 서경대, 삼육대, 한양대, 에리카 정도의 학교는 수능보다는 그래도 정시를 갈 수가 있겠죠. 왜? 이 학교들은요, 수시 때는 최소 20대 1 넘었거든요. 근데 정시 때는 10대 1, 9대 1 이하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그래도 4등급 때 나오면 정시까지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수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실기가 60, 40, 45 들어가는 거 보시고, 대부분, 수학은 안 들어갑니다. 그쵸? 나군 보실게요. 나군. 서울대, 서울여대, 중앙대, 건대 있습니다. 자, 서울대 실기는 정시만 있죠. 따라서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 무조건 정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21명 모집에 합격자 평균 대략 2등급 초반대. 수학이 3등급이 들어가는데 수학 3등급이면 만점을 줍니다. 그래서 국어 50%, 탐구 50%고요. 2과목 수학 3등급 만점, 영어 1등급 만점, 한국사 3등급 만점. 그러면 그 밑에부터는 감점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자, 수능 10배수 커트하고 실기 30%, 면접 30%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 역시도 실기는 30%밖에 안 들어가요. 수능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과기대 수능 4배수 커트하는데 88.9니까 100분이 3점 초반입니다. 국어 40%, 영어 25%, 탐구 35% 들어가고 실기는 40%밖에 안 들어가요. 서울여대 3등급 초반, 중앙대 3등급 중반, 건대 3등급 중반까지 해서 전부 다 수학 안 들어가고 서울대만 빼고요. 실기는 50% 이하이기 때문에 요 정도
최하 그래서 쌤이 얘기했지만 3등급 중반대 이내로 국어, 탐구, 영어가 나와주는 학생들은 그래도 정시를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덕성여대 볼게요. 4등급 후반이에요. 굉장히 낮잖아요. 경쟁률을 볼게요. 28.5대 1입니다. 이거는 수시에 못지않은 경쟁률이에요. 따라서 정시로 덕성여대 가기 쉽지 않다. 왜? 실기가 80이에요. 그만큼 수능 성적이 4등급 후반대로 낮지만 쉽지 않다. 신한대 4등급 초반인데 8대 1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4등급 초반에 신한대가 덕성여대보다는 가기가 더 쉽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경희대 국제, 명지대 자연 3등급 중반대 5대 1. 그러니까 3등급 대 정도 받으면 경희대나 명지대 한 5대 1 정도의 양호한 경쟁률로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합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시도 3등급 대를 받으면 좀 편하게 가고 4등급 대면은 28대 1을 뚫어야지만 가기 때문에 정시도 결국은 뭐다? 수능 성적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다군을 보시면 체크박스 볼게요. 성신여대 3등급 초반대입니다. 요 학교들이 성신, 동덕, 명지, 상명, 가천대가 기본적으로 수학, 명지대만 빼고 나머지 수학 빼고 3등급 초반대이고 경쟁률 17대 1 정도 나오고요. 가천대 9대 1 나오고 상명대 28대 1 조금 높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고 전형 방법 오른쪽에 45에서 40.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이 학교들도 수능이 최소 50% 이상 반영되는 학교들이고 결국은 정시도 3등급대 정도 된다. 인서울에서 중위권 이상 학교들, 딴대, 인하대, 한경대 전부 다 어쨌든 3등급대입니다. 평균. 대진대 볼게요. 그런데 대진대 예시로 5등급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한 4등급이 아니라 5등급 정도 받은 학생들은 결국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 대진대 정도의 학교에 13대 1 정도의 경쟁률로 하고 실기의 70%이다라는 얘기죠. 자, 결론은 결국 가나 다군을 보시면 내가 수능 성적이 그래도 3등급 때는 나와줘야지만 웬만한 인서울에 좀 인기 있는 학교들을 가고 4등급 때는 조금 경쟁률 높아지고 5등급 때는 수도권 간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내신 등급별입니다. 마지막이고요. 3등급 대 학생들은 어디에 하면 학종에 집중한다. 자, 다시 얘기했죠. 경쟁률 낮고 교과에 비해서 자신의 등급보다 높게 갈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교과 전형 2등급인데 학종은 3등급 대, 교과 1등급이면 학종은 2등급 대. 그래서 한 등급 정도 높게 갈 수 있다. 학생부 기록 중요하고 학생부 기록이 부족하면 교과 전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비실기 학종을 한다고 해서 실기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100% 합격 보장은 없고요. 학종에 떨어지면 결국은 정시인데 정시는 실기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실기 준비도 내가 학생부 종합은 쓰지만 한 최소 감각은 익혀야 되니까 한 주당 2회 정도는 실기도 여전히 준비하면서 학종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단계별 전형 시립대, 가계대, 숙대 10배수 뽑는 거 고려하면 해야 되고요. 보통 여기가 2등급, 3등급 대니까요. 서울대, 성대, 건대 등 정시 100% 선발대학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기도 역시 같이 가야 된다. 모고 성적이 내신보다 좋으면 당연히 정시로 가야 될 것이고요. 정시 상위권 대학 수능 성적 좋아야 된다. 앞에 설명했듯이 보통 3등급대 이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정시 위주 서울대, 국민대, 성대, 건대에 있으니까 이 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이제 정시 위주로 가셔야 되겠죠. 자, 4등급, 5등급 대입니다. 자, 중간대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실기 위주로 지원을 하고요. 실기력이 매우 좋으면 상위 5% 이내 들면 수시 실기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즉 A+ 받을 자신 있으면 지원을 하면 돼요. 그러나 올인은 금지입니다. 왜? 내신과 수능 준비를 병행을 해야 되고요. 실기 6개 전부 상위권으로 내가 썼지만 나 말고도 A+ 받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실기력 자만하지 마시고 꼭 수능 준비 같이 하면서 하시고 학생부 종합이나 면접 한두 개 정도 전문대를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4등급 초중반대로 지원 가능한 학교가요. 신한대, 을지대, 동양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가능한 학교들이에요. 이 학교의 학생부 종합 면접 정도 한두 개 정도 도전을 하면 좋고 그리고 내 내신이 5등급 초반까지면 인서울 전문대, 명전, 한양여대, 인덕대 가능하거든요. 교과 100으로. 그래서 명전은 실기 포함 전형 가능하고요. 인서울 전문대 보시고 그 다음에 서울 예대 실기 전형
숭의여대, 동양미래, 서울대의 교과 전형 5등급 초반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전문대 지원 고려해야 됩니다. 단 전문대 지원은 나는 정시 안 하겠다라는 거죠. 예. 다음에 정시 대비 수능 공부 지속해야 됩니다. 실기 전형이 합격 가능성이 정시가 아무래도 수시보다는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수시에 넘사벽 경쟁률 40대 1, 50대 1이 아니라 평균 10대 1 이하의 양호한 경쟁률로 정시는 합격이 가능해야 된다. 단 수능 성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 수시에 올인하지 말고 정시 공부 반드시 병행을 해서 최소 정시에서 4등급 때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등급 이하예요. 자, 조금 어렵죠.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기 비율이 높은 대학, 80% 이상, 100% 대학, 동덕, 서울여대, 서경대, 삼육대가 80% 이상이에요. 단 경쟁률도 최소 40대 1, 50대 1입니다. 요거를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기력이 상위 2% 이내 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실기 준비에 올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에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나마 실기대회 상위권, 동상 이상 수상이 있다고 하면 특기자, 삼육대, 한세대 지원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실기력 상위 2%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권 전문대를 지원해야 되죠. 6등급 대 가능한 수도권이 경북대, 김포대, 동서울대, 안산대 등등이 6등급 대도 가능하고요. 요즘은 예비 빠져서 7등급, 8등급도 갑니다. 요즘 웬만한 전문대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결국 예비까지도 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하면 전문대 그냥 수도권 지원하면 붙어요. 어디든지. 그리고 정시 대비해서 수능 두 영역, 즉 두 영역 뭐냐면 국어랑 탐구 한 과목만이 많은 전문대에서도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말고 국어랑 탐구 한 과목만 하자 또는 영어랑 탐구 한 과목만 하자라는 거죠. 정시에서 전문대들이 지원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내신이 안 들어가는 개원대 면접이나 포트폴리오 전형이 있습니다. 개원 전문대. 네. 그래서 6등급대 이하의 학생들은 어쨌든 실기 비율 높은 데를 가거나 수도권 전문대를 가거나 아니면 정시 대비해서 수능 두 영역만 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진학정보센터를 보시면 더 많은 자료들이 있고 참고하실 것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입시 전략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캤을 걸 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성적대, 등급대, 그리고 실기력에 맞춰서 준비해서 올해 꼭 입시 미술계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